또 되면 자궁이 바깥에 나올 정도, 거꾸로 뒤집어서 바깥에 나올 정도면 방광과 직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자궁이 하수 있다든가 타줄이 있으면 자궁을 질 안쪽 8, 9cm까지 거상시키고 자궁을 고정시킨 다음 자궁 앞에서부터 이제 이게 4cm 넓이를 늘어진 근육을 모아서 묶어주고 다시 양 사이드 점막을 또 모아서 묶어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 직후에 보면 이게 수술 직후는 이렇게 좀 이게 부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궁보다 질이 많이 좁아져 있으나 사실 여기서 50%는 또 이게 부기가 빠져요. 우리가 예를 들자면 눈 쌍꺼풀 수술도 수술 직후에 보면 눈이 퉁퉁 부어서 눈이 잘 안 떠질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부기가 빠지면서 눈 모양이 예뻐지듯이 우리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과 수술은 수술 직후에 이게 부어 있어요. 이 크기가 그대로 평생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죠. 여기서 이제 실이 녹으면서 이게 부기가 빠지면서 이게 결국은 이 질 크기가 요 자궁 안에 자궁 크기와 비슷하든지 약간 더 작아지고 좁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서 있을 때도 자궁이 아래로 내려오지 않게끔. 그래서 전체 수술하는 그 범위가 질 입구부터 자궁 앞에까지는 거의 한 8, 9cm가 되죠. 이걸 다 손으로 이게 봉합하게 되고, 우리가 이 수술할 때 의사의 그 손가락, 왼손은 제 손가락 하나 들어가고 오른손은 수술 기구가 들어가는데 딱 이게 이제 이걸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오른손으로 수술 기구는 이게 360도 회전하면서 봉합하게 되고 왼손은 이 봉합한 부위를 이렇게 지침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손 기술로 수기로 하는 수술이고 이게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양 사이드 점막을 또 위에 봉합해서 튼튼하게 봉합해서 창상 수술 부위가 안 벌어지게끔 이렇게 하나씩 봉합해서 무엇보다도 이게 수술 전과 후를 비교하는 수술 전후 사진도 많이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술과 가장 이제 비교되는 게 대학병원에서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인데 보통 대학병원에서 하는 로봇 수술은 지금은 이제 실비보험이 이제 비용이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실비보험 처리가 3도 이상 3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자궁이 완전히 질 밖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미 나와서 어느 정도 이게 드렁드렁 보이는 거야. 이게 4도는 완전히 마치 수류탄 포탄처럼 바깥에 아예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경우는 이제 이게 자궁을 다시 안으로 집어넣고 그걸 골반뼈에 묶어서 이제 이게 고정시킨다는 건데 이게 이제 3도, 4도쯤 돼야 실비보험이 이제 되는 걸로. 왜냐하면 이 정도 돼야 아주 요즘 실손보험 제도가 심각한 중대한 질병일 때 이제 된다고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할 정도 돼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자궁이 바깥에 나올 정도, 거꾸로 뒤집어서 바깥에 나올 정도면 방광과 직장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평균 인간의 어떤 삶의 생존의 어떤 참 이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도까지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돼야 실손보험 되고 대개 이제 요즘 실손보험 회사에서는 복강경 수술을 하라 그래. 그거는 복강경 수술비가 일단 250 아마 350만 원 정도 좀 싸죠. 로봇 수술은 한 1,500만 원 정도 비싸게 되고 복강경 수술은 의료보험이 되니까 250, 300만 원인데 아마 한 자비 부담이 한 50만 원 되는데 문제는 로봇 수술이든 복강경 수술이든 이건 자궁이 내려왔던 걸 위로 끌어올려주고 이제 문제는 자궁이 빠질 정도 질 크기가 아까 말한 대로 맥주병 캔 맥주가 들어갈 정도 크기예요. 그 정도 크기 되면 문제는 자궁뿐만 문제가 아니라 방광과 직장도 문제가 사실 심각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자면 요식음 그릇만 그래도 소변이 줄줄 새니까 패드 차고 다녀야 되고 또 소변 1시간마다 화장실 안 가면 급하게 소변을 쏟아버려요. 그만큼 소변 조절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 근육이 밑에 골반 근육이 없으니까 이 배변 기능도 변비가 되든지 변식음이 오든지 아랫배에 가스 차나든지 늘 변을 보려면 뭐 관장도 해야 되고 이게 아주 삶의 질이 나빠지고 또 부부 성생활 아예 못하죠. 그거 뭐 캔맥주가 들어가는데 거기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궁이 빠져 있으면 질기가 이미 짧아져 있어가지고 거의 뭐 관계도 불가능해지게 되는데 이런 삶의 질 어떤 성기능적이면 변요 기능 같은 거 이런 거에
있는 게 이제 해결이 좀 어렵다는 거죠. 이게 로봇 수술과 복강경 수술, 단지 자궁만 보존시키면서 올려준다는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자궁 보존법은 저희 수술도 자궁 보존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 수술 장점이라고 하는 건 당일 수술에서 당일 퇴원하는데 뭐 입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원데이 수술이죠. 전신 마취하지 않고 이 부분 마취로 수술이 가능하고, 그리고 최소 범위로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게 1mm 이하로 아주 얇게 늘어나 있는 지점막을 벗겨내서 접어서 안에서부터 접어 깨매면서 살을 두껍게 하고 질을 좁히는 겁니다. 이게 그야말로 손기술이죠. 이거. 그래서 이 전체 수술 범위가 8, 9cm인데 이게 그나마 이게 가장 큰 수술이고, 보통 30대 또 제왕절개 추산하는 여성들은 이제 질 안쪽이 늘어나 있는 경우, 질 입구는 안 크고 미혼 여성 같은 경우, 아직 출산하지 않은 싱글 여성들, 미혼 결혼했지만 출산하지 않은 여성인데 질 안이 넓은 여성들은 질 모양이 호리병 아시죠? 그 입구는 좁고 안에가 넓은 모양, 질 모양이 꼭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질 안에 분비물이 이제 남아 있게 돼서 뭐 냄새가 난다든가, 또 생리를 하더라도 생리 뒤끝이 늘 질 속에 남아 있으니까 생리 끝나고도 여러 날 동안 계속 생리 뒤끝이 나오죠. 불편하기도 하고 위생상 안 좋고, 그 질 안이 넓으니까 여러 가지 또 이게 바람 빠진 소리도 납니다. 질방기 소리가 출산하지 않은 여성들은 소리가 뿅뿅하게 좀 맑은 소리 나고, 질 입구도 늘어나 있는 사람들은 푹푹한 소리가 나게 되는데, 싱글인 여성,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미혼 여성이고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질방기 소리가 난다든지 질 안이 너무 넓어서 호리병 모양의 질 모양이 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질 입구는 정상 크기 때문에 손댈 필요 없죠. 질 안쪽만 마치 역삼각형 모양으로 안쪽만 이렇게 질점막을 박피하는데,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경우는 사실 자궁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질 안쪽만 좀 늘어나 있는 건데, 여기는 수술 하나의 그 정도 범위가 아이들 왜 포경 수술할 때 남자 왜 늘어나 있는 표피를 좀 360도 돌아가면서 좀 잘라내고 깨내지 않습니까? 그 정도 범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질 안쪽만 좀 늘어나 있는, 자궁도 원래 정상 위치에 있고 질 입구도 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질 안쪽 늘어나 있는 부위만 2, 3cm 정도, 그 표피만 조금 박피해서 잘라내고 접어서 깨매면 그대로 처음 원래 상태대로 질 크기, 안 늘어났을 때 크기로 다시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글이나 미혼 여성들에게는 질 입구는 수술할 필요 없고, 또 자궁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자궁 거상도 할 필요 없고, 질 안쪽만 늘어나 있는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 포경 수술할 정도 범위입니다. 수술 시간도 한 30분, 35분 정도는 끝나요. 당연히 비용도 좀 더 훨씬 더 싸죠. 뭐 일상생활 전혀 지장 없습니다. 뭐 바로 다음날 직장생활, 일상생활 전혀 지장 없고, 치료기간이 한 6주, 길어야 한 8주인데 질이 녹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전혀 부담 갖지 말고 가볍게 수술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